정옥수는 새벽마다 부엌불을 지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산 아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찻주전자에 직접 캔 인삼과 감초를 넣고 천천히 달였습니다. 끓어오르는 김 사이로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향은 옥순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오래된 신호 같았죠. 그날은 유난히 부지런히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지은이 오랜만에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탓에 아들 부부의 방문은 늘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옛날 그릇들이 차곡차곡 놓였고 마당엔 직접 딴 배추와 마늘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단정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점심이 차려질 즈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은은 시내 사람답게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엔 어딘가 피로함이 스쳤습니다. 식사 자리는 처음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어머니,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옥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인삼차를 준비했습니다. 찬물에 김이 오르자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를 내오는 동안 지은의 시선이 잠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이 등을 돌린 사이 지은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작은 봉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 찻잔 근처에 두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옥수는 한 모금 삼킨 뒤 입안 가득 낯선 쓴맛을 느꼈습니다. 그 맛은 인삼의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을 건넸고 지은은 놀란 척하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몸이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복용 의도가 본인 것이 맞으신가요? 옥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마신 인삼차의 쓴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의 입원 끝에 정옥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초방 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의 풀은 어느새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향했지만 인삼차 주전자를 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쓴맛이 떠올라 목구멍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용 의도가 본인 것이 맞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자꾸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지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너무 놀랐어요. 지은의 말은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바꾸려다 회사 미팅 중이라 길게 못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짧은 침묵 끝에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수는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레 자신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넘겨받은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수면제가 2번이나 처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약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날 직접 찾아갔습니다. 약국 CCTV 속에는
낯익은 인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윤지은이 약 봉투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병원을 나오며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약초방 구석을 정리하며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날에 쓰던 소형 녹음기와 오래된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그것들을 닦아내며 하나씩 방 한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지은의 진짜 속내를 밝히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약초방 불빛 아래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자 전직 경찰이었던 최성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옥수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작은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사람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며느리의 거짓을 밝히기 위한 조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윤지은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저희가 잠시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조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옥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같이 있는 게 낫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지은은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부엌과 안방을 분주히 정리하며 이제 어머니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은 직접 밥을 차리고 옥순이 일어날 때마다 미리 차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약초방의 재고를 세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고 손님이 남긴 현금을 따로 세어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녀는 회계는 투명해야 해요라며 웃었지만 옥수는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의 세련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도시 며느리라 다르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들 중 몇몇은 미묘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일부러 이웃 박미정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더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며칠 사이 그 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옥순 씨 치매래. 인삼에 약을 잘못 섞어서 쓰러졌대. 그녀의 오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역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불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시선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 안에서 고립시키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서류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의 책상 서랍에는 흰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기로 적힌 상속자의 이름은 며느리 윤지은. 그 순간 옥순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녀는 그 안개를 뚫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옥수는 한참을 앉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반격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유언장을 노린다면
그걸 미끼로 써야겠구나. 그녀는 낡은 서랍을 뒤져 깨끗한 한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제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최종 유언장 모든 재산은 손자 박서준 명의로 상속함. 그 글자 위로 잉크가 번지며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봉투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약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은은 식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봉투를 집어들고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손자 명의로 상속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에게 한층 다정하게 대하며 차를 끓이고 약초방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엔 감추기 어려운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서는 새벽마다 무언가를 섞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일부러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최성우가 가져온 최신형 카메라 한 대가 부엌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지은은 늦은 밤 주방으로 내려와 찻주전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조심스레 인삼차에 섞었습니다. 그녀는 미세한 손놀림으로 잔을 닦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옥수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확인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루에 길게 비쳤습니다. 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삼을 썰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지은은 활짝 웃으며 오늘은 제가 따라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잔을 내밀었고 옥수는 잠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아무 말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가에 비친 카메라의 작은 불빛이 그녀의 눈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차를 식탁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밥 먹자. 오랜만이잖니. 그 말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폭풍의 서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낮보다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퍼지고 거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옥수는 흰 앞치마를 매만지며 천천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잡채, 그리고 인삼차까지. 평소보다 한 상 가득 차린 밥상이었지만 집안 공기는 왠지 서늘했습니다. 윤지은은 부엌에 들어서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까지 차리시다니.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그 말에 손자 박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순간 잠시 잊고 있던 따뜻한 기운이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잔잔한 웃음을 짓고 있는 윤지은의 손끝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숟가락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눈길이 따라갔습니다. 식사 중간쯤 정옥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차 좀 데워줄래요? 윤지은은 자연스레 차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부엌 문을 닫는 순간 옥수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걸이 TV가 딸깍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주방의 은밀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은이 새벽에 찻잔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성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서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윤지은이 부엌문을 열고 나왔을 때 화면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옥수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지.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에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윤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약초예요. 몸에 좋은. 그 약초가 나를 죽이려던 약이었겠죠. 옥순의 말에 윤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옥순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밥상을 차린 이유요. 이제 이 집안의 거짓말은 끝내려고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식탁 위엔 미지근한 인삼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게 엉켜나왔습니다. 최성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은아. 정말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카펫에 번졌지만 아무도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정옥수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독한 체념이 함께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서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아프게 하려고 한 거야?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정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준아. 이제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끝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최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거실이 울렸습니다. 윤지은은 울음을 삼키며 그를 뒤따라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주저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바닥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수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인삼차 잔이 식어 있었고 옆엔 오래된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 한 묶음을 꺼내더니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은 유언장 맨 아래에 찍히는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건 진실뿐이네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세게 들리던 그 밤, 누군가의 욕심이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정옥순의 방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빗방울 자국이 남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수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재산 분할 서류, 유언장, 그리고 CCTV 영상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나온 윤지은은 부스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뭐예요? 정옥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의 일은 이제 내가 끝내야겠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다급히 따라붙으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그 영상 경찰에 넘기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벌 받을 일은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녀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질 때 윤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깔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 법률사무소에는 낯익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정옥수는 담당 변호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재산 중 절반은 손자에게, 나머지는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옥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이 갈 곳이에요. 그녀의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이 떨렸지만 눈빛은 한결같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집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항아리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하네요. 멀리서 윤지은의 방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불빛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찻잎 하나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찻잎을 조용히 주워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미련 대신 묵묵한 끝맺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서준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옥순과 함께 약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따온 인삼과 감초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서준아, 이 인삼은 이렇게 썰어야 약성이 살아나고 차로 달이면 몸에 좋단다. 손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인삼차는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단다. 그녀의 말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방 안에는 옛날처럼 은은한 인삼향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약초방을 찾았고 그곳은 희망의 집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내려와 손자와 함께 일을 돕고 옥순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싹이 돋아났고 햇살이 차분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너희 세대에게 남겨진 거란다. 그녀는 천천히 인삼차를 따르며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도 인삼차의 쓴맛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아픔을 넘어선 단단한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약초방 굴뚝에서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